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도 정말 그 국제 정치의 역사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 일어난 한 주가 되었습니다. 6월 13일 날 금요일이죠. 지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한 이후 딱 12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트럼프라든가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가 3차 대전으로 간다, 장기전으로 간다 그랬지만은 전쟁은 불과 12일 만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휴전이라고 말했지만은 실제 내용을 보면은 이란이 거의 무조건 항복한 이런 상태에서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6일 전쟁이, 그 1967년의 전쟁이 참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혁혁한 기여를 했는데, 이번 또 12일 전쟁도 마찬가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전쟁이 이제 결론은 트럼프의 폭격 작전에 의해서 이제 아주 시급하게 결론이 났는데, 이 트럼프의 폭격 작전은 앞으로 세계 질서, 국제 질서의 대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을 트럼프 폭격 작전이 초래할 세계 질서의 대변동이라고 이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복습하는 그런 또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그냥 6월 13일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지난 4월 2일 날 트럼프는 언제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할까 하는 것은 확실한데 금명간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4월 2일자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6월 21일 이 방송하고서 한 2달여 만에 진짜 폭격을 했고, 그리고 전쟁을 마무리를 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월 4일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서 불과 2주일밖에 안 됐을 때 행정명령을 하나 발했는데, 그 행정명령이 오로지 이란의 핵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그런 행정명령이었고, 바로 그것을 몇 개월 만에 트럼프는 이제 성취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 진행 상황을 잠깐 보면은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이라고 그러기에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미 전쟁하겠다는 얘기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에요. 이란이 올바른 나라라면은 그 기습당하지 않아야지 맞습니다. 경계를 철저히 하고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단 3일 동안 이란 미사일 발사대의 3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이 공격하러 가는 날, 그때까지는 60% 이상의 이란의 미사일이 없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란의 핵시설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벙커버스터 폭탄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 표면에 있는 핵시설들은 부셨는데, 정말 완전히 이 작업을 끝내려면은 땅속 90m에 있다는 그 나탄즈라든가 포르도의 핵시설을 폭파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핵시설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군인 요인들,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핵과학자들을 또 죽였습니다. 즉 이란이 앞으로 핵을 보유하고 그 핵을 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그 제도를 그냥 다 제거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란이 에너지 저장 시설마저 폭격을 했고, 그리고 하늘, 그러니까 방공망을 완전히 폭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고 한 3일쯤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6일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쓰는데, 요즘은 전부 다 이렇게 그 전자메일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힙니다. 트럼프가 이란이 왜 미리 그 평화적으로 협상을 하지, 이렇게 시간을 협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애석하게 많은 사람이 죽느냐. 그러면서 놀랍게도 테헤란의 모든 시민들은 도시를 떠나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심리적으로 이란을 완전히 기를 죽이고, 그리고 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수많은 차량 행렬이 그 테헤란시를 빠져나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심리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틀 후에 6월 18일입니다. 트럼프가 이란 지도자를 향해서
아주 그 모멸적인 그 무조건 항복을 요청합니다. 너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너를 쉽게 죽일 수 있지만은 지금 당장 죽이지 않을 테니까 항복하라 라는 식으로 이제 모욕을 했죠. 그리고 바로 그 무렵에 이란이 유화제 수초를 쓰기는 썼습니다. 이거 지금 얘기로 하자, 말로 하자. 그리고 전쟁을 좀 줄이자. 전쟁을 에스컬레이트, 위로 올리지 말고 디에스컬레이트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서방 측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나오고 미국의 괜찮은 그 평론가들은 트럼프에게 지금 이란하고 협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조언을 했죠. 그리고 6월 19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라고 또 이제 최후 통첩을 발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란이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주일 시간을 줬지만은 이틀째 미국이 폭격을 했고 그 폭격 작전은 완전히 성공을 거둬서 지금 이제 휴전으로 갔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도 또 전략가로서의 기질을 충분히 발휘했는데 이란이 무조건 항복했다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휴전을 했다. 이제 오늘부터 평화가 왔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또 상대방을 이제 배려하는 뭐 그런 심리적인 또 전술을 쓴 것이죠. 네, 이렇게 갖고서 12일 만에 정말 전쟁이 한낱 끝났는데 이 12일짜리 짧은 전쟁이지만은 이 전쟁은 앞으로의 그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전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심리전을 아주 능란하게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가 올린 글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했던 협정에 서명했어야 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인명이 낭비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즉시 테헤란에서 대피하십시오. 또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 항복이라고 쓰고서 그리고 이제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 이것도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글을 올려가지고 그리고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더 공격하고 그리고 미국 군사 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드디어 B2 폭격기에다가 GBU-57이라는 정말 핵폭탄 빼놓고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닥터 엘리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이제 글을 썼는데 이 전쟁은 수주일 질질 끌 수 있다. 수년이 아닙니다. 수주일 질질 끌 수 있다. 혹은 미국이 포르도라는 그 이란의 핵 기지를 B2 그리고 GBU-57 폭탄으로 공격하면은 즉시 끝날 수도 있다. 그런데 트럼프의 성질상 트럼프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 누구도 트럼프가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그리고 일을 빨리 끝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3차 대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차 대전이라면은 몇 년 싸워야지 3차 대전이 되겠죠.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쟁론, 군사학의 지식이 없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란이 미국하고 몇 년을 전쟁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은 이스라엘한테도 한 며칠 맞은 다음에 군사력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나라인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3차 대전을 벌인다라고 예측한 사람들은 그건 미국을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지 군사학적 지식을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비행기가 미국의 B1 폭격기가 날아가서 폭탄을 투하하고 다시 도착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디에고 가르시아에 폭격기가 7대가 가 있다고. 그런데 폭격기가 디에고 가르시아가 바로 이란에서 갖고 온데 거기서 뜨지 않고 미국 본토에서 떴습니다. 가는데 18시간 걸렸다고 그러는데 가면서 아무런 교신도 하지 않고 정말 유령처럼 누구도 모르게 날아가가지고 그 이란의 하늘을 들어가가지고 이란의 그 핵시설들을 다 폭격하고 나왔습니다. 이란 하늘에서 폭격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4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포기했는데 이 왕복 37시간 그리고 수많은 비행기들이 따라가면서 기름을 넣어주고 이제 하늘에 주유소 비행기가 있습니다. 기름 넣어주고 거기에 또 수십 대 이상의 미국 전투기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 핵잠수함 한 척이 이란에서 한 400마일 떨어진, 한 6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있다가 동시에 토마호크 미사일 30발을 또 발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육군, 해군, 공군 완전 합독작전을 한 것이고 6월 21일 날 했다지만은 이것은 연습을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 세계가 모르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뉴욕 타임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In a meticulously planned and unprecedented military operation. 정말 제대로 잘 준비되었고 그리고 역사상 선례가 없는 그런 군사 작전이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뉴욕 타임즈는 그 좌파 신문답게 트럼프의 이 작전이 못마땅했는지 제가 보니까 틀린 거가 많이 나와요. 기사에. 비행기가 6대가 떴다라고 나옵니다. 6대? 그 미국 장군이, 미국 합참의장이 발표할 때 눈에 우리가 보문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B2가 7대가 떴습니다. 근데 이것을 6대라고 하고 이런 등등 몇 가지 에러를 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화가 났습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난다며 한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또다시 망해가는 뉴욕 타임즈와 가짜뉴스 CNN이 공모해서 부정행위를 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B2 조종사들이 한 훌륭한 일을 깎아내리려 했고 그런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 행동 뉴욕 타임스가 한 것이 잘못된 행동이다. 이 기자들은 정말 나쁘고 병든 사람들입니다. 아주 sick person이라고 얘기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미국이 이렇게 아무리 미국 무기가 좋아도 그런 작전을 하러 가는 것은 전부 모험하러 가는 겁니다. 다 죽을 수도 있고 전쟁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폄훼하고 이런 큰 성공을 자랑스럽게 쓰지 못하고 비하했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죠. 여러분 미국 합참의장이 지금 브리핑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 이름도 참 재밌게 졌습니다. 한밤중에 망치 작전입니다. 근데 미국 미주리주에서 폭격기 7대가 날아가요. 그 앞에 전투기들이 앞에 호위하고 하는데 전투기 기종은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게 의리오 그림만 보면은 미국 최신해인 F-22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전을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이란의 지도인데 이스라엘이 이미 상당 부분을 이란의 군사시설을 파괴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미국이 공격 작전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기여한 바는 이란의 하늘에 이스라엘의 방공미사일이라든가 전투기가 뜨지 못하는 그 작업을 미리 진행해 주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폭격기들이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들어가서 유유히 폭탄을 투척하고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나올 때 이란 영공을 벗어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거 벌써 그러니까 작전 시작된 지는 한 20시간도 넘었을 때일 거예요. 그때 발표를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작전을 마치고 나온다. 엄밀하게 이제 6대가 아니라 7대가 맞다고 그랬죠. 7대가 맞고 그리고 GBU 57이라는 폭탄 이것도 무지하게 무거운 폭탄입니다. 그거를 이제 14발을 터뜨려 가지고서 이제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초토화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작전하는데도 참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지도 모르게 하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란이 가짜를 보게 해가지고 이란을 막 혼동시키고 이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참 대단히 놀라운 작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밤에 이란 테헤란을 찍은 사진인데 불이 빨갛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가득 고속도로에 줄 서 있으면 그 빨간 불이 이렇게 비치죠. 위에서 보면은 바로 이란 시민들이 밤새도록 테헤란을 빠져나오는 이런 사진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도 충격이고 폭격을 테헤란에 할 리는 사실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빠져나오는 것이고 여기 하메네이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도 같이 따라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시민들 다 나가면 나만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이란이 이렇게 미국한테 폭격을 당하게 된 이 조건을 제공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오늘 6월 20일자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바로 아까 닥터 엘리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또 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탁월하게 전쟁을 수행했다.
그 전쟁 개시 일주일 만에 이란의 방공망을 다 무료화 시켰다. 방공망이 무료가 됐기 때문에 미국 폭격기들이 유유히, 그 물론 이제 스텔스 비행기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였었을 때는 눈으로 보고 미사일로 쏠 수가 있어요. 근데 미사일 그 방공망을 다 이스라엘이 괴멸시켜놨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가서 작전을 잘 수행하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행기가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 B-2 폭격기가 유유히 이 비행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이런 걸 다 보여줬죠. 다 보여주면서 이제 전쟁을 할 거라는 것을 이제 확신을 시켰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비행기 날아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기분이 음침한, 보니까 검은 가오리가 하늘을 나는데 비행기가 꼬랑지가 없다는 사실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오랫동안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폭탄이 3만 파운드라니까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하여간 이 폭탄은 60m를 뚫고 들어가서 땅에 도착하면 안 터지고 땅을 뚫고 들어가서 그리고 60m 지점에서 터지는, 그러니까 또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란의 핵시설은 90m 있기 때문에 벙커버스터로 뚫지 못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벙커버스터가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면서 한 발을 쏘아서 60m 구멍을 뚫어놓고 바로 그 자리를 또 맞춰가지고 구멍이 뚫린 곳을 다시 해가지고 무려 120m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비행기가 각각 2발씩 싣고 날아가서 같은 장소를 다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란의 핵시설을 이제 완전히 무료화 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료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확신하고 또 많은 이 전쟁 끝난 다음에 보니까 물론 이란이 핵을 다시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미국이 가만 방치하면 또 몇 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다시 오기는 어렵게 되었다가 이제 정설입니다. 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포드 항공모함이 저쪽 유럽 쪽으로 갔고, 그리고 중동 인도양 앞에 또 미국 항공모함이 2척이 있었습니다. 3척 정도의 미국 항공모함이 가서 이제 만약의 사태에 다 대비하고 있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작전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크 레빈이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들이 한 말을 재미있게 글로 써놨는데, 클린턴, 우리는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1995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30년 된 이야기더라고요. 조지 부시, 결코 이란의 핵보유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피리어드. 절대 이것은 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오바마, 나는 결코 이란의 핵보유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든, 우리는 이란의 핵보유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단 한 사람도 이란의 핵보유를 허락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30년 동안 이제 바로 내일 모레면은 이란이 핵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핵 농축 시설은 완전히 전면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에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치가가, 유능한 정치가, 말만 하는 정치가 여기서 이제 딱 차이가 나는 것이죠. 트럼프는 군사작전할 때 또 재미있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기 X 계정에다가 미국 깃발만 올려놓습니다. 미국 깃발을 올려놓는 것이 작전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작전이 끝난 다음에 그 3곳의 핵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습니다. 모든 항공기는 현재 이란 영공 밖에 있습니다. 이제 미국까지 안전하게 날아오면 되는 것이죠. 그러고서 이란한테 이제 너네들은 무조건 항복하였다라고 모욕을 주는 대신에 모두에게 축하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또 전쟁에 패한 나라에 정말 얼마나 분한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거를 이 말로나마 이렇게 달래주고 이틀간의 전쟁이 공식적인 종료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축될 것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란을, 중동을, 미국을
그리고 전 세계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원래 7시부터 휴전이라고 그랬는데 뭐 7시 몇 분에 이란이 미사일 몇 발 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보복하고, 그러니까 무슨 휴전이냐라고 또 사람들이 많이 또 얘기하더라고요. 예.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서로 이제 뭐 몇십 발 쏜 모양인데 죽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화냈죠. 이란 너도 안 되고 이스라엘 너도 안 돼.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서 이제 분노를 하고, 여러분 그 사진 보는 거가 그 넥타이를 이제 안 메고 있는 그 장면인데, 나토 회의하러 그 헤이그로 날아가는 그 미국 공군 1호기 타러 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막 화를 내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휴전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스라엘에서도 막 역정을 냈습니다만은 그 헤이그에 가서 이스라엘 총리한테 전화 걸어서 정말 고맙다, 정말 수고했다라고 또 위로의 말을 전해줬죠. 트럼프가 한 행동을 그 바이든 때 국가안보를 담당했던 그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그 미국 민주당 브렛트 맥거크라는 사람이 그 CNN에 나와서 자기는 트럼프가 이번에 한 일을 이가 최고로 잘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끝내주는 작전을 했구나. 그러고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카말라가 대통령이었다면은 트럼프처럼 이런 일을 할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70%가 트럼프가 폭격 작전을 한 데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니까 이런 일도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미국 국민들, 공화당원들의 83%, 민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79%가 이란은 결코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코 안 되는데 폭탄으로 폭격해서 해결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70%가 되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아주 괜찮은 시점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이 6월 19일 현재 트럼프를 54%가 지지했는데, 이제 6월 22일 이 성공적인 작전 이후에 아마 그 지지율은 훨씬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맥팔랜드, 케이리 맥팔랜드라는 여자의 국제정치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This is Trump's finest hour 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의 최고의 순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미국의 찰스 커크라는 아주 젊은 그 보수운동가죠. 그 사람이 앞에 부시 대통령이 그때 이제 국방장관이 딕 체니입니다. 딕 체니가 했던 말, 이라크 핵을 제거하는데 제거하기 위해서 딕 체니가 했던 말인데, 이라크는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50만 명의 병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돈도 2조 달러가 들었고 시간은 8년이 걸렸다. 이라크 핵을 그 부시 행정부가 제거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쓴 거예요. 50만 병력, 2조 달러, 8년.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은 핵무장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20살짜리 조종사 10명을 주세요. 그리고 이란 상공을 45분 정도 마음 놓고 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세요. 바로 그 기회를 준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방공망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45분 동안 안심하고 날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왔죠. 또 많은 사람들이 난리예요. 트럼프가 국제법을 어겼대. 국제법을 어긴 것은 NPT를 어긴 이란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내법도 어겼대요. 왜? 선전포고도 안 하고 폭격을 했으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서 선전포고하고 폭격한 대통령은 1942년 이후에 없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없어요. 선전포고 안 하고 폭격을 가장 자주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바마입니다. 오바마는 그 드론 공격으로 뭐 한 80명 정도 그 테러리스트를 살해한 드론 공격을 하고 공격을 참 많이 한 대통령으로 남아있죠. 그 샤인 해니티가 바로 어제 날짜로 허가받지 않고 폭격했다고 막 난리치는 미국 국민들한테 그런 게 어디냐. 허가받고 하지 않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오늘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말인데, 21세기 이제 앞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냉전 때는 공산주의 진영 몇십 나라하고 자유진영이 싸워서 자유진영이 정말 45년 만에 겨우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은 이제 공산진영은 사실상 와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찌꺼기들이 몇이 남았는데,
그것을 네 나라로 칩니다. 그 네 나라가 어느 나라냐? 북한, 이란, 그게 이제 잔챙이에 속하는 것이죠. 중국, 러시아, 이것이 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가 세계를 골치 아프게 하는 우왕거리다. 그래서 이 네 나라와 대항하는 세력을 우리는 웨스턴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요 네 나라를 영어로는 For Eurasian Dictatorships, 네 개의 유라시아 독재국가 대 웨스턴 데모크라시, 서방 진영에 누가 들어가느냐? 서방 진영에는 미국이 들어갑니다. 나토가 들어갑니다. 호주 들어갑니다. 인도 들어가고, 그리고 일본 들어가고, 당연히 한국 들어가고, 이것이 바로 웨스턴 데모크라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으로 보면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미국, 나토, 호주, 일본, 한국, 인도 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번 그 12일 전쟁을 통해서 이란이 붕괴됩니다. 이란. 그러니까 그 네 개 중에 이란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상. 이란이 없어졌고, 이란이 붕괴된 데 대해서 충격파를 넣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바로 그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이 없어지는 그 무렵에 이란의 옛날 정권, 팔레비 정권의 그 왕자가 그 지금 현재 왕이 됐는데, 물론 다스릴 나라는 없지만은 망명 중인데, 이 사람이 방송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이란 장군들이 자기한테 접촉을 한대요. 접촉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정권을 수립하자라고, 이 사람들을 신변을 다 보장해 주겠다라고 나가서 공식으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재밌는 사람들이 밈을 올렸는데, 미가 Make Iran Great Again, 이란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듭시다. 그러고 보니까 이란 국민들이 호메이니, 그 이란을 신종국가로 만든 사람들 사진을 그 발로 밟고 있는 그런 사진이 6월 23일자로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란은 자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을 하자마자 6월 24일이죠. 트럼프가 그 폭탄 몇 발 날아왔다는 것을 막 화를 내면서 휴전을 준수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나토 회의를 했는데, 나토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제 러시아 너 끝났다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크게 그 두 가지 내용의 선언문이 나왔는데, 뭐 그냥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토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동맹입니다. 나토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나토 국가들이 나토를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결의를 더 강력하게 합니다. 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가장 큰 주적입니다. 유럽 대서양 안보에 제기하는 장기적 위협에 주목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 매년 국내 총세상 GDP의 5%를 핵심 방위 요구사항에 투자하고 2035년까지 방위 및 안보 관련 지출을 확대, 개별적 집단적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나토의 나라가 30개가 넘죠. 거기서 미국 빼더라도 이 나라들의 GDP가 중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국보다 못해야 아직 21조 정도 되는데, 21조 되는 나라가 국방비를 5%를 쓰겠다. 그러면 1조가 넘습니다. 금년도 미국 국방비가 9천억 정도 됩니다. 1조 안 돼요. 그러니까 천조국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 천조국은 러시아를 전문으로 맞는 것이고, 뭐 러시아는 상대가 안 되죠. 바로 미국 편 천조국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중국한테도 이것은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나토 서밋 모여가지고 이제 그 결과가 천조국이 하나 더 생겼다. 국방비 천조국. 그리고 그 유럽 천조국은 이제 러시아를 붕괴시키는 천조국이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이미 천조국이었지만은 미국의 힘은 오로지 중국만 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러시아를 붕괴시키고도, 러시아를 제압하고도 남는 그 유럽의 천조국 국방비는 반중국입니다. 이번 그 나토 모임의 성격은 반중국이라는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 치명적인 이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푸틴이 무지하게 꾀가 많고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6월 22일 날 푸틴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러시아는 왜 이란을 돕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에 러시아 사람이 200만이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에 몇백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한 1,000만 명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 거의 한 5분의 1이 그 러시아에서 살다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푸틴은 이스라엘은 거의 러시아 사형 국가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 중 한 명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싹 꼬리를 내리고 이란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이다라고 이렇게 돌아섰죠. 뭐 붕괴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중국은 뭘까? 제가 그래도 자주 보는 그 크리스 채플이라는 그 미국 기자인데 중국에 대해서 아주 그 괜찮은 보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China Uncensored라는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데 보는 사람이 한 200만 명 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바로 어제 거예요. She's worst nightmare. 시진핑의 최악의 악몽, 시진핑의 최악의 꿈, 악몽인데 미국 폭격기가 중국을 폭격하는지도 모른다는 악몽입니다. 중국은 이번 그 미국의 이란을 벙커버스터로 공격한 데 대해서 정말로 그 이제 마음으로 좌절하고 있을 겁니다. 아, 이거 참 큰일이구나 하고서.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가 지금 거의 붕괴 단계고 중국의 국내 정치가 지금 그 권력 투쟁으로 시진핑이 사실상 그 밀려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채플이 지난 6월 13일에는 China's Crash 해가지고 중국의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고 그 앞에 그 썸네일은 2030년쯤 되면 거의 그냥 뭐 몰락이 되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지금 중국은 방공망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중국의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해가지고 3차 방어선까지 뚫고 들어가야 중국 본토를 폭격할 수 있고 그리고 크리스 채플이 그 미국 그 지금 벙커버스터가 중국의 어느 곳을 폭격하면은 중국은 거의 그 저항할 수 없는 정도로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 채플이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란의 하늘은 이스라엘이 비워줬는데 중국의 방공망은 누가 비워주겠나? 이스라엘은 와서 일을 안 할 텐데 누가 할까요?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고 황당하고 그렇지만은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만나는데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악수하는 이거 몇 년 전에 했었죠. 판문점에서 그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가까이 지내려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김정은하고 트럼프는 Secret MAGA Alliance, 비밀스러운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위한 동맹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옆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다 괴멸시켰듯이 김정은이가 그거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황당한 얘기인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국제정치예요. 국제정치에 영원한 적과 영원한 친구가 있습니까? 북한이 그 일을 해주면은 미국은 북한을 확실하게 살려줄 겁니다. 물론 이제 개혁을 해갖고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되겠지만은 바로 이런 것을 그 미국의 그 총명한 기자가 생각해낸 걸 보고 제가 참 그 맞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항상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보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 참 위대한 전략 사상에서 그 나온 이론들이 다 그대로 적용되는구나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 예수님 오시기 벌써 몇백 년 전에 로마의 군사 사상가 베제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만고의 명언입니다. 그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를 원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래요. 역설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 황당한 무기를 씀으로써 평화를 그대로 빨리 가져온 것입니다. 그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바로 이 역설입니다. 또 하나 참 그 위대한 전략 사상가 투키디데스입니다.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권리란 그 나라들이 전부 권리가 있어요. 주권도 있고 그것은 힘이 비슷한 나라들 사이에서 하는 일이다. 강대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며 약자는 자신들이 당해야만 할 고통, 약자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 고통을 당할
받게 될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조금 좀 그런데, 강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약자는 지가 약함으로써, 지가 강하게 되지 않음으로써 온 그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And the weak suffer what they must. weak, 약한 나라는 suffer, 당한다. what they must, 지가 당해야 할 만한 일을. 그래서 우리가 국력을 누리고 힘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다 힘을 누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쟁사의 아주 최고의 권위자 클라우제비츠 장군이 한 말입니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정책의 연속이다.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목적으로 아주 순식간에 짧은 전쟁을 했습니다. 평화가 트럼프의 정책이죠. 그걸 위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과감하게 사용을 했다. 이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에 보면 그 트럼프의 행동이 그대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이 전쟁론이라는 책에서 전쟁은 삼위일체로 구성된다. 1. 폭력과 증오. 그것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폭력과 증오 때문에. 민중의 감정이 전쟁의 원인이 되죠. 그리고 우연과 확률. 지도자가 똑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그리고 군대도 똑똑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적 목적. 정치적 목적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트럼프가 정말 그 기가 막힌 이 전쟁 수행하는 방식을 보고서 이 사람이 클라우제비츠 그리고 투키디데스 그리고 베제티우스 같은 사람을 다 꿰고 있구나. 물론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책, 국민들한테 읽어야 될 책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첫 번째 책이 손자병법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 세 분의 그 서양 전략사상과 그리고 동양의 최고의 전략사상가인 손자병법, 이것을 본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것대로 이번 일을 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세계가 편합니다.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진영이 압도하는 세상이 이제 가는 그 포인트가 이제 그 기점을 지금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